안녕하세요, 민동필입니다. TV 똥덩이. 이 프로그램은 밴쿠버 중앙일보와 펀더드 제 회사가 함께 계획하고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이제 요거를 지금 이 화면에 먼저 띄워놓고 이 기사를 먼저 띄워놓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부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실제로 표절이라고 하는 거 제가 알기로는 이 저희 그 이분이 저거죠. 그 장관이시죠? 예. 교육부 장관, 예. 제가 이름은 자꾸 까먹어가지고, 예. 교육부 장관인 이분도 보니까는 저희 표절 시비에 걸려가지고 투고 금지를 당했더라고요.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라고 하는 분도 결국은 머리가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자기 거를 그대로 표절하고 또 영문으로 쓴 거를 한글로 해가지고서 하고 뭐 이렇게 했다라는데 하다못해 짜집기도 안 했다는 거는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이 학회를 무시를 하는 거고 이 학회뿐만 아니라 뭐 적어도 짜집기는 했어야죠. 예. 그 짜집기라도 했어야죠. 예. 학회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독자들을 그 글을 읽는 학자들을 개무시하는 거죠. 예. 왜? 그 짜집게 해서 해놓으면서도 나는 이거를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것도 없는 것을 마치 자기가 새롭게 계속 뭔가를 만드는 양 이렇게 좀 보여준 거기 때문에 교육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가장 뭐라 그럴까요? 그 교육에 발을 담그면 이 교육을 받는 사람들을 좀 이 저희 그 교육 받는 사람들을 기계화 시킨다라고 해야 될까요? 네, 딱 그런 쪽이죠. 그래서 사실상 어쩌면은 이 박순애라고 하는 교육부 장관 이 사람이 뽑힌 이유도 사람들을 기계화 시키는 그러한 역할로서 뽑힌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지난번에 보니까는 이 저희 윤 대통령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님이 그러셨더라고요. 그 반도체 그 기술을 많이 지닌 사람을 양성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요. 그 얘기를 딱 놓고 보면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학교에 들어가는 나이를 1년을 낮춘다라고 하는 것이 딱 맞아 떨어져요. 왜? 기술은 어려서부터 훈련을 시키면 시킬수록 잘 먹혀 들어가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기술하고 그 지식이죠. 지식과 기술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배우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예. 이거를 어디에다 비유할 수 있냐면요. 동물을 훈련시키는 걸 한번 보세요. 동물을 훈련을 시킬 때 때를 놓치면 훈련이 어려워요. 그만큼 뭐죠? 제 힘도 더 들어가고 시간 투자도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어떻게 하느냐? 아예 어린 애들서부터 훈련을 시키면 잘 따라오거든요. 만 5세부터 낮춰가지고 한다? 기술자를 양산을 하겠다 또는 지식인을 양산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은 딱 매치가 정확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 두 사람의 의견은 아주 박자가 딱 맞듯이 손뼉이 딱 부딪히듯이 얼씨구나 하고 착 소리가 났을 거예요. 왜? 어려서부터 훈련을 딱 시키면은 두뇌가 스스로 사고하는 지금의 교육이 그러니까요. 스스로 사고하는 것을 가르치지도 못하는 데다가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은 이 회사나 이런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양산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어려서부터 훈련을 시켜야죠. 직업 훈련 시키듯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과연 한국에서 받는 교육이 내가 받아왔던 교육이 그리고 내 아이들이 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교육이 무엇을 위한 교육인가?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이들은 노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스스로 배워요. 왜냐면 그때는 어렸을 때는 경험이 최고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이
수학 공부로 넘어가면서 보지만 인간의 두뇌로 싹 넘어오면서는 뭐가 있냐면 경험만으로 모든 것을 배울 수 없기 때문에 두뇌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논리적인 사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이 들어가면요. 그냥 상상력이 돼 버려요. 물론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소설이나 이런 걸로 왜냐하면 소설이라고 하는 것도 가상의 세계지만 그 안에 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설도 사실은 그 안에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가기도 전에 그냥 상상으로 빠져버리면은 그러면은 말 그대로 다른 세계에 살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힘들 수밖에 없어져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 교육을 통해서 두 가지 길이 나올 수가 있죠. 하나는 그 말 그대로 기계가 되든가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기계가 되든가 아니면은 내 스스로 어떤 그 창의성을 얽매이다 보니까 그냥 나만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왜냐면 인간은 아무리 억눌러도 이 창의적인 사고가 돌아가려고 하는 그 본능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나만의 세계 속에서 빠져가지고 점점점 학교와는 다른 길로 가든가.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보면요. 이게 극과 극으로 갈려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학교 공부를 착실히 따라가면서 그 학교 진학도 하고 해가면서 가고 또 어떤 학생들은 아예 학교를 포기해가는 쪽이 점점 늘고 이 양극화가 일어나는 게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 단지 이 경제력에서만 오는 게 아니거든요. 교육도 두뇌도 이 두 갈래 길로 가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논리적인 사고를 키워가는 가장 기본적인 근본 바탕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어렸을 때 놀면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경험은 제가 이야기하는 경험은 뭐냐면 소꿉놀이 하듯이 뭐 네가 아빠 내가 엄마 이래가면서 저희 우리 다녀왔어요 뭐 이래가면서 하는 이거는요 경험이라고 저는 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놀이 중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건데 시뮬레이션이라기보다도 그냥 말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부모들을 따라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아마 그 얘기했을 거예요. 오랑우탕이었어요. 예, 제가 본 다큐멘터리에서 오랑우탕도 사람들이 톱질하는 거 보고 톱질 흉내내서 실제로 나무를 썰고 있어요. 예, 이것처럼 원숭이들 같이 이렇게 남들을 보고 따라하는 두뇌 능력이지 내가 경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논리적인 사고를 쌓아가는 그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 논리적인 사고를 쌓아가려고 하면 사람들의 그런 어떤 그런 살아가는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죠? 자연. 물에 가가지고 물의 색깔도 보고 또 물에서 나오는 물고기들의 종류별로 보고 동물들을 관찰하고 벌레를 지켜보고 나비들마다 또 어떻게 다른지 겨울에는 저 동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경험이라고 저는 이게 진짜 경험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가 진짜 내 공부라고 착각을 해요. 예. 자, 여기서 제가 앞서서 이야기한 내용 있죠? 배움이라고 하는 거. 예, 배움. 이게 여기서 나옵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은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진짜 필요한 것은 배우는 게 아니라 공부예요, 공부. 내가 하는 공부.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에 가서 논다, 물놀이 한다? 물놀이를 하면서 물살의 세기서부터 그 강 주변에 있는 그 돌을 뒤지면 나오는 그런 어떤 작은 달팽이라든가 벌레들이라든가 뭐 자라라든가 이런 생명체들, 물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것. 내가 찾아가는 공부예요. 그래서 경험이 공부예요. 예. 경험은 공부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과정을 빼어놓고 뭐로 가냐면 바로 배움의 과정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가르치고.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고 가르치고 배운다. 이 이야기는 뭘까요? 시키는 대로 두뇌가 위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도록 만드는 말 그대로 개를 훈련시키는 것과 똑같은 과정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어려서부터 하면은 학교는 사실상 손쉬울 수가 있어요. 조금 더 기술을 가르치는데.
물론 사실 쉽지도 않아요. 이거는 양극화를 더 이제 심화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제가 뭐 이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다룰 내용은 아닐 것 같으니까 일단 뒤로 밀어놓고요. 어쨌든 기술을 가진 사람을 양산하는 데 있어서는 이 방법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는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낸다는 거죠. 왜? 특히 두뇌가 나만의 그런 어떤 그 삶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두뇌가 발달이 된 사람들한테는 저 길로 가면요, 엄청나게 힘들고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나 스스로 무엇인가를 경험하면서 찾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싶은데 일방적으로 이거 가르쳐요.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이렇게 만들고 뭐 이걸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 스스로 생각하는 과정이 없어져요. 나 스스로 생각하는 과정이 없어지면 공부는 물 건너가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배운 대로 써먹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반도체 만드는 기술 배우면 그 기술을 배운 대로 가서 써먹어야 돼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반도체를 만드는 사람은 많아요. 예를 들어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많아요. 회사에 갔어요. 그리고 새로 훈련을 받아가지고 반도체를 만드는 더 진화된 그런 그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졸업하는 학생들이 계속 밀려오는데 그럼 내 위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잘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위에서는 봉급 줄여가면서 야, 너 저 나이 들었으니까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저기 지금 새로운 애들한테 우리 투자를 해야 되니까 너는 좀 줄이자. 봉급도 줄이고 시간도 줄이고 그래가면서 점점 도태를 시키죠. 이게 현실이 돼요. 그러면 내가 뭐가 될까요? 기계로 써먹히다가 말 그대로 쓰이다가 기계처럼 버려지는 거예요. 왜 오래된 기계들은 버리잖아요. 네. 오래돼가지고 쓸모가 없는 것들은 버리잖아요. 바로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는 하나라고 봐요. 어떤 사람들이냐? 표절하고 두뇌 능력이 안 되니까 베끼는 거죠. 예. 아니면은 내가 어떤 거에 강렬한 이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 속에 빠지는 거죠. 그 속에 빠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머리가 갇혀가지고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우물 안에서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딱 생각을 해보면 얼핏 생각을 해보면은 야, 이 만 5세에서 취약해가지고 하면은 이게 진짜 굉장히 사람들한테 환영받을 수 있지 않을까? 사실상 그렇지는 않죠. 왜?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배워서 가르친 대로 배운 것을 가르친 대로 배워서 그것대로 따라가는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인간의 본능은 달라요. 왜? 다름이 없으면 내가 살아가기 어렵다는 것은 본능 속에 깔려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왜 내가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하나? 새롭다는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찾았을 때 그걸 통해서 만족이 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다른 것을 내가 찾아가는 그 두뇌가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희열을 안겨주는 건데 가르치고 배운 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친 대로 배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그걸 써먹으면서 살아간다? 차라리 기계가 되는 게 나아요. 차라리 개들의 삶이 더 낫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개팔자가 상팔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예. 다만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지 못하고 거기서 뛰쳐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똑같아요. 직장이라고 하는 그 족쇄를 채워가지고 목줄을 채워가지고 부모들을 당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당장 먹을 게 없고 자식들하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돈을 벌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럼 돈을 벌러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가 혼자서 어디론가 가가지고 그 아이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 필요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놀이방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저희 사회에서는 목줄 부모들의 목줄을 이 생존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목줄을 당기고 있으면서 강제로 아이들을 밀어넣게 됐는데 또 부모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 가지고는 아이들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만 5세 취약한다라고 해 놓으니까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네. 적어도 만 5세까지는 그래도 내가 옆에서 돌보면서 또 좀 다양한 경험을 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지금 있는 교육이 싹 다 바뀌질 않으면 사회가 바뀔 수 없어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한 발짝 물러서고 사회가 물러서는 것 같죠? 아니에요. 점차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같은 형태로 몰고 갈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면서 그 속에 이렇게 갇혀가지고 그냥 말 그대로 도살장 끌려가는 소처럼 그냥 시키는 대로 끌려가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지금 한번 보세요. 요 만 5세라고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린 나이의 부모들이 반발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이 사람들도 결국은 나이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머지 뒤에 벌어질 일들은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고 저는 이제 실제 수학 공부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